지나쳐가며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달려하는 그저 난 남자일 뿐이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유 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5월 9일 장 마감 3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업로드 영상이라든지 라이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사조 파이팅이라는 댓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통 500개에서 1000개 사이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래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불사조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이라 저는 생각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증시가 거래량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만 외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폭락했던 2차 전지가 쇼커버 나오면서 급등이 들어갔을 때, 또 작년에 7월 달에 2차 전지가 급등을 했을 때 신저가를 찍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21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회복해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때 회복을 못한 종목이라면 이번에 회복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 거의 10개 중에 8개가 바닥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이 포기하는 물량만 밑에서 받아가는 정도, 21선에서 횡보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이 또 10개 중에 8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위에서 좀 고평가가 있는 종목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버텨주는 거죠. 워낙에 저평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는 2차전지 혼자 급등을 했었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급등락을 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 실적 발표, 그리고 전쟁이 격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적이 좋게 발표됐는데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만약에 기술주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들은 조정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호가가 비인 상황에서 포기 물량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하나하나 뭐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호재가 나오면 20% 급등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올라갈 때 돈이 들지 않거든요. 호가가 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 안에서 대형 호재가 임박했고 거래량이 바닥이면서 최저점에서 쇼커버링이 좀 강하게 터질 저평가 우량주는 없는지 핵심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영상이나 라이브에서 보통 2-3시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40-50분 내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미국 속스예요. 자, 속스가 이제 또 이때 당시 때 제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나서 주가가 40-50%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21선 근처에서 지금 또 횡보가 들어가고 있죠. 요번에 속스가 반등이 들어가면 다시 요 고점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341800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고점은 거의 9예요, 9. 그러니까 30분의 1 토막이 났고, 바닥에서 역배열인 상황에서 바닥에서 50-60% 오르고 쌍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때보다 오히려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그래도 5000 여기까지 이상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예요. 자, 엔비디아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저는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폭락을 했을 때는 또 그때 만기 영향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미국 만기, 옵션 만기 영향이 있었고, 지금 9까지 이미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바로 가지 못하면은 또 21선 깨면서 한번 막힐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테슬라, 최근에 테슬라가 바닥에서 30% 이상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내려오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20 내려왔다 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방은 좀 제한적이고, 테슬라 오르기 전에 2차 전지가 먼저 이렇게 오른 종목들, 뭐 포스코, 퓨처엠도 있었고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삼성 SDI라든지 우리나라에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천천히 21선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영향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인 호재가 많은 2차 전지도 이번에 바닥을 찍을 거다 생각이 들고, 저평가 우량주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속슬도 지금 반등을 좀 어느 정도 한 상황이죠. FNGU도 반등을 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막혀서 만약에 내려가게 된다면은 물론 여기서 자리 잡고 또 뭐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오를수록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도체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약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예요. 1360원이거든요. 근데 올 초에도 이제 중국 증시도 그렇고 바닥에서 홍콩 증시도 급등을 했고 항상 안 좋다고 이야기 나오는 타이밍에 주가가 올라요. 저평가인 상황에서는. 심지어 미국에서는 쿠팡도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쿠팡이 최근에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급등을 한 시점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중국 때문에 쿠팡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 타이밍에 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항상 바닥에서 악재가 나올 때 더 이상 빠지지 않을 때가 주가 급등할 수 있는 타임이라고 보여지고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엔화가 추가 약세가 제한적이면서 한산하다. 그리고 전쟁이 격화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무기 지원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도발하게 되면 끊겠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환율 상승도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금리가 동결은 될지언정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 내려가는지만 지금 남아져 있기 때문에 먼저 급하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급등을 했던 섹터는 실적이 고평가라고 한다면 당장 더 추가적으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종목이 아니라면 당연한 거고 금리 인하가 빨리 안 돼서 밑에서 지지부진한 섹터들은 지금 이제 그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보시면 돼요. CPI도 지금 우리가 유가가 또 최근에 급등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가도 내려왔어요. 결국 또 100달러만 갔나 그러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물가마저 꺾인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언제 하느냐의 차이고 몇 번을 하느냐의 차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너무 높아졌어요. 눈높이가. 그래서 견고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인텔 또 정책 리스크 또 견고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최근에 잘 보면은 오늘 또 우리나라 옵션 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거기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다는 종목들이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와도 지금 약간 밀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엔화가 쌀 때 줍줍한다? 아직 바닥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엔화 계속 사 모으는 거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 엔화 예금도 뭐 많이 해도 되고 엔화를 좀 직접 사모아도 되고 여행 가기도 좋잖아요. 현재 그만큼 엔화도 저평가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도 저평가지만 엔화가 더 심했고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 게 다른 나라 대비했을 때 동남아라든지 유럽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환율이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아직은 바닥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은 거의 뭐 800원대 찍고 뭐 이런 상황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는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또 1000원대로 올라가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엔 환율도 그렇고 엔화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 그 종목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여기 그 외국인 기관은 선물 옵션 만기였었어요. 아니,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달러 환율 1370원 유가는 최근에 78까지 떨어졌죠. 거기 또 90불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항상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중국에 관련된 기사를 얼마나 안 좋은 기사들을 많이 봤나요? 올라봤자 안 된다, 경제 성장도 안 된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펀드 넣자고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경제 성장률 5% 이상 한다. 뭐 동남아 국가처럼 드라마틱하게 10%씩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중국 공장이 철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동남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가 뜬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중국은 기본은 한다. 그래서 떨어진 부분, 연초에 떨어진 부분 다 회복했습니다. 홍콩 항생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각도가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일단은 바닥에서 저평가에서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떨어졌을 때 여기서 이제 속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다시 또 반등한 이후에 봐야 되거든요. 역배열이기 때문에 속스 같은 경우도 SQQQ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서 주가 강하게 급등해서 전고점을 반도체가 바로 이렇게 달리지 못하는 이상은 여기가 5천이 또 막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막히게 된다면 다시 여기서 또 기대감이 있다가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반도체가. 그래서 지금 4,800 선 정도 되는데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대형주 삼성전자도 8만 이상 반등을 했고 8만까지 반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 반도체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좀 올라왔고, 그러면 반도체가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꺾이게 되면은 밑에 있는 개별주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올랐나 ARM 호실적에도 급락한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호실적이면 시간에 급등하는 게 미국 증시예요. 근데 지금 ARM이 호실적 나왔음에도 7% 급락한다는 거는 실적 때문에 좀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겠다, 좀 부담스럽다, 이 부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금투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근데 꼭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은 증시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금투세를 낼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공매도 장난도 있고, 세금을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물어주는 것도 아닌데 올라갈 때 장기 보유만 하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주식인데, 이거는 꼭 폐지해야 된다, 이것만큼 단합해야 된다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파도 사태 개선안 나왔으니까 요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금감원에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우리나라 동시효과 거래해갖고 200% 300% 신규 상장주 급등시키는 거, 저거야말로 도박이거든요. 그리고 증시 거래 시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도 저는 30분 줄였으면 좋겠는데 아예 뭐 밤새도록 거래하는 코인처럼 될까봐 걱정됩니다. 물론 약간 시간에서 거래하는 것도 있지만 절대 그 부분은 저는 반대거든요. 그래서 파도 사태 개선안 나왔다, 그러니까 부실주 심사하자, 근거 마련하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특례 상장이라든지 부실심사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공모가 산정이라든지 신규 상장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우회 상장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스펙 상장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신규 상장의 눈높이가 높아진 부분들로만 보시면 돼요, 조기사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지금 현재 19만 9천 명이 달성이 됐어요. 최근에 뭐 영상을 좀 안 올렸더니 좀 앞으로 열심히 올려서 빨리 20만 돌파하기를 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사조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득이 돼야 되는데, 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말 바꾸지 않고 좋은 기업들 안 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팩트거든요. 지금도 테마주 있죠. 뭐 에너지 관련주, 뭐 관련주, 뭐 지금 뭐 태양광 하면 올라도 뭐 반의 반 토막 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테마주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죄다 테마주예요. 작년에는 뭐 설탕 갖고 장난쳐, 또 무슨 뭐 너무 막 초전도체 갖고 급등했던 거 다 내려와. 그러니까 항상 급등하는 종목들 지금 테마주만 움직이지, 절대 반도체도 지금 대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버티고 있는 건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불사조 유튜브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시면 되시고, 멤버십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152-5453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로. 그러니까 멤버십에서 하루 종일 제가 커뮤니티 통해서 글을 써드리고, 그리고 멤버십 라이브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멤버십 가입은 꼭 해보시고, 유튜브에 가입하셔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010-9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팅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자체, 코스닥도 보면은 약간 횡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코스닥이 현재 주가가 확 떨어지고 약간 오른 다음에 20에서 횡보 자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이 의외로 잘 버티고 있고, 저는 코스닥 월봉을 보면은 지금 현재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좀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고 심지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수하고 상관없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흐름 괜찮다고 보여지고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수에 대해서 폭락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렇게 지수 따라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폭락하고 반등 들어가고 지금 약간 또 지수 빠질 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떨어질 때 움직임에 연동이 되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면 나머지는 아예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등이 들어갔고 옵션 만기라서 미른 것 뿐인데 나머지 종목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21선 바닥에서 횡보하는 종목들은 다 최근에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움직임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안에 이제 그 종목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중요한데 밑에서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포스코홀딩스하고 LG전자예요. LG전자가 그때 이제 보면은 여기서 편입이 되고 지금 조금 올라 있는데 잘 보면 LG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쇼커버가 강하게 터질 종목으로 보거든요. LG전자는. 그 이유가 이제 가전 부분에서 전 부분, 가전, PC, TV 전 부분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TV 패널 부분에 이제 그 조달 관련 재료비 부담이 있었는데 마케팅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상황. 특히 전장 쪽은 매출 100조 목표로 하고 있고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없는 상황이고 또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그 B2B 쪽 있죠. 전장하고 B2B 쪽 사업은 거의 그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빌트인 가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LG전자에 대한 전장 부분이 작년에 90조였는데 올해는 10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 부품은 사실은 2021년 이전까지는 그 전망은 있었는데 결과를 못 냈는데 지금은 전장 쪽이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초에 특히 미국 텍사스 쪽에 전기차 충전기 생산 공장도 있었었고 전기차 충전 사업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충전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중장기적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매출도 늘어나고 떨어질 이유가 없고 또 무슨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LG전자가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 비율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외국인도 꾸준하게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벌 메이저 자금이 세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바닥권이라는 거죠. 21선에서. 그러면은 최근에 이런 종목들 올라가잖아요. LG 생활건강도 화장품주 중에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급락 나왔지만 신저가 21선 자리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화장품주 다 좋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일진 다이아라든지 물론 혼자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20자리에서 급등이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HL 만도 같은 종목도 21선 급등 들어가죠.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1선 자리에서 은근슬쩍 위로 타는 종목들이 급등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를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고 봤을 때 지금 코스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조금 쉬어갈 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쉬어갈 때 가장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게 예전에도 LG전자였단 말이에요. 급등을 더 먼저 했었죠.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여기서 강조하고 오르고 강조하고 오르고 지금 원래 최초 강조했던 가격이거든요. LG전자는. 그럼 여기서 강하게 쏠 수 있는 이유들은 무궁무진하고 쇼커버가 터질 수 있고 공매도 금지 기간이고 내려갈 이유가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됐었던 LG이노텍도 이제 완전한 바닥을 잡고 21선에서 급등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손절치고 나서 급등이 들어가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형주에서. LG이노텍 나왔고 LG 디스플레이 지금 시장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물산 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 2차전지 오를 때 삼성물산 같이 이렇게 21선 그러니까 계속 신저가 갔단 말이에요. 2차전지 오를 때 작년 7월 달에 21선 근처에 지금도 21선이 있으면서 LG전자도 21선 있으면서 이렇게 버텨지고 있는 종목은 시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을 노려주는 종목들 안에 LG전자가 탑픽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작 쪽 매출도 좋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도 회복을 한다면 연차트 기준으로도 올해 5년봉 회복하러 갈 수 있는 연봉이고, 월봉 흐름으로도 지금 현재 이 보면은 여기가 볼린저 하한선 말고 엔벨로프 지지선이에요. 이 파란색 선이. 그러니까 볼린저 하한선으로 보면 굉장히 아래쪽에 포진하고 있는데, 엔벨로프 지지선을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한번 오르게 되면 이런 사이클이 한번 나와요. LG전자가 작년에 많이 올랐던 사이클 있죠, 월봉상으로. 작년에 그런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LG전자가 전고점을 뛰어넘을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사이클 같은 거. 이제는 쉬었던 사이클이니까 거래량도 죽었고, 그럼 요런 사이클로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박앤셀 구간이 93,000원이라면 정말 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 없이 보시면 되시고 보유하시면 되는 자리고, 이게 10만원 돌파되면 거래가 순식간에 터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LG전자는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전지 안에서 제가 오늘의 핵심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왜 대형주만 하느냐, 2차전지 중소형주를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론 급등도 나오고 예전에 이제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 하나기술 했었었죠. 여기서 급등 들어가서 또 순식간에 60% 올랐었고, 뭐 지오릴 에너지도 이때 보면은 순식간에 2배 오르고 이러잖아요, 바닥권에서. 근데 다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폭이 커요. 근데 지금은 2차전지가 21선 자리에 있으면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2차전지주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고, 1분기 실적 부진했던 것도 지금 반영이 됐고, 2차전지 핵심 종목만 제가 다 봐드릴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공매도 금지, 또 리튬 가격 폭락, 1분기 실적 부진, 하반기 개선, 이 부분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불법 공매도는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도 재개는 언감생심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은 부진했던 부분이 실적이 반영이 되고 신용장부도 줄어들었고 포기 물량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신저가를 세게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털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1억 넣었으면 떨어지고 6천, 7천, 6천, 7천 하다가 5,500 될 때 이제 여기서 다 잃은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그냥 하방에서 스트레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장대봉 쏘고 올라가면은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다 보유해서 회복해가지고 50만원 넘어서서 55만원권 이상을 1차적으로 보고 거기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2차 목표가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자회사 실적 너무 좋은 게 포스코 홀딩스인데 지금 40만원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이 유튜브에서 말씀드릴 때 실질적인 금액이 아니라 제가 편입한 가격 기준으로 보여주기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신저가 갔을 때 다음날 시초가 편입한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예요. 37만 3천원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지금 여기 왔는데 저는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증명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 50만원 넘어서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손절을 안 치는 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이나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있고 2026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 확보 목표치도 포스코홀딩스는 굉장히 높아. 거의 10만 톤이잖아요. 원래는 좀 더 높았어요. 16만 톤인가? 여기까지도 봤었는데 조금 낮췄지만 지금 절대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고, 니켈 생산하려고 하는 것도 조금 기대치는 조금 낮췄어요. 최근에 이제 원래 4만 8천 톤이었는데 한 2만 3천 톤으로.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너무 몸집을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조금 과도기가 지나가고 전기차가 한 차례 크게 작년에 달렸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업황이 둔화되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치 자체를 제가 신고가로 잡는 게 아니고 50에서 55만원 가면 사실 실적으로 물린 분들도 없으세요. 하도 여기서 물을 많이 타시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그러니까 55만원에서 좀 더 슈팅 나오면 60만원도 볼 수가 있는데 지수가 심지어 빠져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성장 둔화도 반영이 됐고 합리적으로 이제 고수익을 가기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집중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업황 조정기를 기회로 사실은 이제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뿐만 아니라 철강자회사들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중국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해봐야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1선 자리에서 행보 자리에서 에너지 웅축되고 이렇게 딱 쏘면은 그때 다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우울해 하지도 마시고 우울한 거는 이때 폭락했을 때가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쇼츠 다 찾아보시면은 2차전지 고점 작년 7월 26일 찍었을 때 정말로 2차전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이라고 강조드렸던 이유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이 구간까지 55, 좀 더 가면 55, 60인데 이 구간 가게 되면은 세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장주로 나설 수 있는 절대적인 저평가 자리로 보시면 돼요. 포스코홀딩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가격이 아니라 지금 사고 싶은데 심지어 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보유할 수밖에 없죠. 보유하는 것도 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이 60에서 딱 타게 되면 그때부터 기대감 올라갑니다. 지금은 거래량이 죽은 상황이에요. 또 포스코 인터 제가 증명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언제 편입했냐 하면은 이렇게 폭락했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실적으로 방송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신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실질적인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입한 가격이 42,400원인데 그 이후로 추세가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오르려고 이거 얘기한 게 아니죠. 포스코 인터가 또 제가 매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사업이 투자하고 또 LNG 쪽 이제 밸류체인 쪽에 시너지가 우리가 확보가 되면서 1분기 사업은 우리가 이제 증산, 미얀마 가스전 생산량은 좀 감소했거든요. 회수했고. 그래서 소재 사업 쪽에서는 철강 쪽하고 친환경 쪽이 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는 미얀마 가스전 판매량도 좀 회복이 되면서 유가 반등에 후행하는 판매 가격이 있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정말 자세하게 제가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너지 사업 투자를 확대한다는 거는 친환경 쪽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1조 2천억 정도의 전기차 히토르 연구자석 쪽에 공급 계약도 얘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사업 쪽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이 히토르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료 생산까지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 결국 미중 공급망 갈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어질 거 아니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수 업체하고 추가 수주도 논의하고 있는 데가 여기고 친환경 쪽하고 이제 공급사 쪽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의 어떻게 보면 고품질 제품하고 종합 상사 네트워크가 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부가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데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LX 인터내셔널 이것도 상사 관련주 최근에 좀 바닥 잡은 모습 보여드리죠. 그러니까 상사 관련주는 여기랑 GS 글로벌 여기는 이제 대형주에 여기도 매출 4조 나오는 데인데 영업이익 잘 나오거든요. 사실 1년에 뭐 한 7, 800억 이상 버는 회사 순이익을 300억 버는데 사실 GS 계열인데 오르지도 못했고 AI 관련주 여기도 못 올랐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한번 위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를 때 작년에 특히 5, 6, 7 이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얘랑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또 많이 했던 게 윤성 FNC 이런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상을 때렸던 종목들이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회사가 다시 회복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아직 올라갈 때 대량 거래가 나와서 세력이 이탈하는 적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요런 자리에서 버리게 만들고 요런 자리에서 가만히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마 오르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 오르게 되면 얘는 또 한 10에서 20% 급등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적극적으로 요 보시면은 요 가격 뭐 45,000원이나 6,000원이나 뭐 4,000원이나 똑같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121선 장대봉이 뜨는 거를 확실하게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종목이거든요. 물론 꼭 스스로 판단을 해주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6,000원, 5,000원 이 가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가격이다. 주가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에 이미 바뀌었어요. 작년에 트렌드가 사상 최대 거래량으로 바뀐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 그리고 2차전지가 에코프로 결국 10만원 아래 찍었죠?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다시 21선 타게 되면 에코프로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삼성 SDI 잘 가고 있어요. 121선 다시 탔고 SK이노베이션 이제는 안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LG화학 얼마나 저평가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나요? 그러니까 LG화학, 삼성 SDI도 좋고 또 세비캠 이런 종목들도 21선 지금 현재 탄 상황이고 성일하이텍 21선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은근슬쩍 21선으로 다 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거래량이 안 터진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은 주가가 이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기업들이 대량 거래로 121선을 뚫게 되면은 2차 전지주로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2차 전지 그래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여기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하고 나면 또 반등이 들어가고 월봉상으로도 한번 급등하고 거래 터지고 또 내려오고 또 반등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바로 이렇게 뚫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다시 한번 이 밑에서 지지부진할 때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지지부진할 때 지금 거래량이 죽어 있거든요. 하이닉스도 반등을 했어요. 약했죠. 하지만 잘 보면은 STI도 반등을 하고 지금 다 내려가고 있어요. 주성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에 반등이 신통치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꼭대기에 다 위치하고 있는데 반등이 신통치 않고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오른 다음에 그럴진 모르겠으나 지금 고점에서 거래량이 죽고 있다. 차트는 이게 그러면 살려져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하고 살려져 있는데 여기를 뚫어서 또 신고가를 가려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마침 반도체도 반등이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빠지는 반도체 많아요. 그때 올랐던 테스트 다 내려오잖아요. 또 내려오고 있고 빠지는 반도체도 지금 매우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 올랐던 종목 안에서 오르는 건 있어도 반도체가 쉬어갈 때 바닥에 있는 2차 전지, 저평가 우량주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대우건설도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대우건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삼성중공업도 사실 처음에 편입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고 심지어 유증도 받은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유증 받아야 된다 했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적자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하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했던 저점까지도 한번 밀었어요. 삼성중공업이 이때 망한다고 조선. 근데 드리시 관련 호재도 요새 나오고 있죠. 근데 작년에 이렇게 신저가, 작년 1월 달에 최저가에 있었던 삼성중공업, 그때 당시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자 엄청 세게 얘기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른 다음에 빠지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실적은 오래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는 작년보다 조선주들이 오래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파동을 타서 건설 안에 붐이 일어날 수 있는 작년에 삼성중공업처럼 또 그 이후에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좋죠. 그러면 제가 건설 섹터 안에서 현대건설 항상 같이 강조드리고 또 심지어 GS 현대건설도 지금 21선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물산 최근에 먼저 급등을 하고 반등할 때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이건 또 작년에 신저가였죠. 팔지 말자 그랬었어요. 이때도. 예시를 들었던 종목이에요. 작년 이 당시 때 삼성중공업 예시 들고 막 저점에 있는 종목 예시 들었었거든요. 2차 전지만 급등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쉬어갈 때 건설 섹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 어때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그러니까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또 무슨 GS건설 뭐 또 지금 뭐
DLES 이런 종목들이 다 지금 바닥권 한번 올라 떨어지고 다시 바닥권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중소형주 본다면은 제가 대창단조, 우크라이나 재건주 넘버원이잖아요. 잘 가잖아요. 여기서 빠지더라도 다시 재건 이슈가 나와서 만약에 휴전약이 뜬 다음 신고가 가는 거예요. 대창단조 눌릴 때 지금 좀 올라왔으니까 보시고 DY파워 얼마나 기술적인 흐름이 좋나요? 여기는 신고가를 뚫을 종목이에요. 둘 다 건설 기계 쪽이나 재건주 중에 퍼가 3, 5 부채 하에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꼭 보시고 안 가서 그래요. 다른 반도체 가서 안 가서 그렇지 안 갈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다 DY파워 그리고 뭐 유신, 한미글로벌 수산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재건할 때 급등하는 종목이니까 관종에 넣어두시고 대형주 안에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보는 이유가 120일선으로 안 간 상황이죠. 근데 지금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도 20 타면서 지금 60자리에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신용 줄어들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최근에 나쁘지가 않아요. 이 종목이. 근데 수주도 계속 쏟아지고 주택 부분이나 건축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하락을 했지만 플랜트 매출도 좀 하락해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하락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작년에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못 냈어요. 대우건설 혼자 영업이익을 이만큼 냈거든요. 근데 GS건설은 GS건설 사태도 있었었고 근데 요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는 주가가 바닥에서 턴해서 올라가려고 그러죠. 역대 최악인 저점 저평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익명가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해외 수주 이벤트가 워낙 많고 비료 공장이라든지 결과 나온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해서 7월중 공사되죠. 이라크 쪽, 또 리비아 쪽 여기 다 수혜주예요. 강남, 여의도 일대 재건축 지금 몇 개인가요? 여의도, 용산, 반포, 둔촌주공, 한남 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앞으로 나올 거고 어쨌든 태양건설 사태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는 자금 조달도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워낙에 재무가 좋아서 해외 쪽에서 자금 조달 다 해오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이 브랜드 평판 1, 2, 3등이거든요. 여기에 포스코, ENC, 삼성물산 수주 경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매몰 비용을 아끼면서도 대우건설이 경쟁은 하잖아요. 근데 핵심 재건축은 또 여기서 엄청 많이 가져갑니다. 한남도 그렇지만 개포 주공 쪽도 계약 체결할 전망이고 그러니까 건설 쪽 급등하려면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때 급등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재건축 수주전에서 홍보에 막대한 비용이 되고 GS건설 수혜도 볼 수 있고 다른 건설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 대여급에 대해서는 대우건설이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로 저는 건설 섹터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안 가고 있는 것도 많고 저 2년 이상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맞아요. 정말 죄송한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끼 있게 10배씩 예전에 2000년대 초반때 그때 이라크 전쟁도 지금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휴전에 이런 부분들 재건 관련주까지 들어가고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은 건설주는 대우건설 10,0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저는 크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면서 완전 바닥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소형주는 막 몇 배씩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지금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엔벨롭하고 볼린저 하한선을 깨지 못했고 여기서 아마 후속주로 급등이 들어가서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도 너무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고 너무 요것도 이제 제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단가로 그렇게 자신 있으면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초가가 3680에 이제 편입이 됐고 약간 올라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요날 방송 올렸거든요. 4월 18일 날. 그럼 여기서 이제 급등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 박스 상단까지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CJ, CGV 이거는 제가 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콘텐츠리 중앙이 최근에 못 가고 있죠. 여기가 실제 흑자되기가 어려운 게 CJ, CGV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인력 감축에다가 우리 거의 국내 영화관의 독점이 CJ, CGV거든요.
그런데 이제 롯데시네마도 있고 있지만 거의 다 없어지고 CJ, CGV가 몸집을 완전히 줄여놓은 상황에서 범죄의 도시까지 이제 잘 되고 있는 상황, 1000만짜리가 분기별로 터지고 있고 재미만 있으면 1000만 관객 그냥 터진다는 얘기면서 베트남 쪽이나 심지어 라오스에서도 우리나라 영화 1등, 베트남은 뭐 CJ, CGV가 50% 이상 장악한 상황, 미국은 철수, 인도 쪽이나 중국 쪽 개선되고 있고 올리브 네트워크스 호재가 뜨면은 순식간에 상한가도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팩트입니다. 왜냐하면은 CJ가 작년에 저점일 때 저는 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여기서 주가 이때 당시 때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평가를 했는데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4,500억 올해 영업이익 나온다는데 이때 법원에서 CJ가 최저점인 상황에서 또 이때 더블 올랐고 CJ E&M도 이때 당시 때는 저점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회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CJ 대한통운도 있고 그쵸? CJ 대한통운은 제가 뭐 라오스 쪽 이야기하면서 LV 이야기하면서 얘기 많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오스에 쿠팡되는 거니까 그래서 LVMC가 근데 CJ CGV는 여기서 내려온 상황에서 유상증자 가격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K이노베이션 지금은 바닥이지만 유상증자 받았으면 어떻게 됐나요? 엄청 떨어졌죠. 유상증자 받고 나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설 투자가 호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유상증자 받았으면 망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CJ CGV는 유상증자 받은 분들이 수익이고 지금 그 물량을 어떻게 시가총액 이상을 소화시킨 거예요. 지금 현재 새로 상장된 물량이 내가 한 주 있었으면 1.2주가 상장돼서 단가가 확 내려갔고 유증을 받았으면 신규 사시는 분들 지금 비싸게 사시는 분들 없으니까 그러면은 단가가 확 낮아졌고 기관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물린 가격은 CJ, CGV는 12,000원, 14,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인가가 난다 그랬을 때 11,000원에 가져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11,000원에 가져간대요.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그러면 여기가 부채 줄어들고 그러면 장기리스 빠지고 실적 개선된 부채 100%대로 떨어지고 영업이익 수백억씩 계속 찍힙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기회겠어요. CJ, CGV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편입이 돼 있는 상황인데 요거 약수익 중이죠. 요것도 약수익 중인데 한번 그러니까 방송에서 보여지는 가격으로 이제 편입하고 나서 좀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급등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5,840 CJ, CGV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짧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42분 정도 하고 있어요. 빠르게 마칠게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LV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LVMC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큰 기회인 이유만 간략하게 말해서 큰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지 않은 금양 같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20배, 30배, 금양은 뭐 4,000원에서 50배 올랐죠. EV 첨단 소재 한 달 만에 10배 올랐고 왜? 광산 관련주죠. LVMC도. 그리고 우리가 전환사채 예전에 HLB에서 2019년도에 저를 처음 아셨던 분들은 꼭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때 전환사채 이야기하면서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근 2달 만에 달렸거든요. 정말 세게 했었습니다. HLB를. 요새 HLB 나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뭔가 전환사채가 대주주가 주식 전환이 있어요. 주식 전환. 그러니까 핵심은 주식 전환 안 한 거. 주식 전환 안 한 1,900원짜리가 수백억이 있고 이게 만약에 4,000원에서 5,000원은 달려야 이 4,000원에서 5,000원 옛날로 따지면 8,000원이에요. 4,000원 가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50%, 40% 무상증자 있어요. 4,000원, 5,000원 가게 되면 5,000원 가면 만원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옛날로 지금 무상증자 40% 가격이 바뀌었고 유무상증자 이후에도 LVMC는 주가 급등을 한 종목이에요. 그 가격 이하로 절대 안 내려가죠. 그때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질문했던 제넥시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거는 유무상증자 받으면 이때 안 된다 그랬죠. 거기서 또 반태방 나잖아요. 유무상증자 작년에 같이 했던 것 중에 LVMC만 2.5배를 바로 달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빠르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대박이 날 준비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요거는 1,900원짜리 주식 전환하면 4, 5천원까지 땡겨야 되는데 대주주가 3년 동안에 1,200억 정도 오세영 개인 대표하고 또 이제 전환사채하고 1,200억 정도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주가 올라야 차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EV 첨단 소재도 전환사채 갖고 한 달 만에 10배 올랐던 종목거든요. 이때 한 달 만에 10배 올랐던 거. 이때
한 달 만에 상으로만 10배 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와이더 플래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거 이름 바뀌었죠.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나요? 또 이름 바꾸니까 잘 모르고 또 매수하거든요. 이름 바꾸면은 와이더 플래닛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바꿨네. 그러니까 이정재 씨만 뭐 부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절대 급등한 거 사시면 안 돼요. 10배 가잖아요. 한 달 만에 전환사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10배씩 갈 수 있는 게 지오릴 에너지 이때 당시 때 있었죠. 다 전환사채 갖고 뭐 순식간에 10배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사채하고 대주주 추가 매수가 1200억이 들어온 요소하고 많은 분들 또 뭐가 있어요? KR모터스 매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 주식 와이더 플랜 이런 좀 10배 올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LV 지분하고 오세영 대표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KR모터스에 지금 여기에 유상증자 최종 오늘 남은 거 10% 청약했는데 일반 공모 200대 1이에요. 왜냐면 유상증자 가격이 750원이니까. 그리고 700억짜리 공장 부지 내놨다 그랬죠. 창원 공장 굉장히 싸게. 그러면 여기도 이제 그 부채 줄어들고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 있죠. 상장 프리미엄이 굉장히 코스피 상장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가려고 하는 데가 M&A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피 상장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코스피 이전하려고 하잖아요. LVMC도 코스피고 KR모터스 코스피예요. 그래서 요거 그러면은 KR모터스 매각이 들어가야 된다면은 여기서 매집이 많이 들어갔죠? 매집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유상증자 상장 전후로 해서 상장되고 급등할 수도 있고, 만약에 주가가 오르게 되면은 또 몇 배씩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올해 대만 쪽 매출 늘어나게 되고, LVMC 3명 공동대표인데 노성석 대표가 KR모터스 대표이사로 가서 매각 진행하고 있잖아요. 땅 매각하고 회사 매각 공식적으로 뉴스가 나왔죠. 매각 관련주가 급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유상증자 가격보다 30% 이상 올라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히트 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럼 지금 대박 날 수 있는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양처럼 오를 수 있다는 이유가 이게 광산 관련주로 10배 오른 거잖아요. 지오린 에너지도. 그러니까 LVMC가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광산 준비하고 있다고 2년째 얘기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광산 터지면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구리가 많거든요. 라오스 쪽은. 구리 관련주 최근에 급등하잖아요. 이거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요소까지 제가 LVMC 홀딩스 유튜브 가서 유튜브 꼭 보세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 현대차, 기아죠? 최근에 뉴스 계속 나와요. 현대차, 기아차 독점이자 40%,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 합작법인. 그럼 제약바이오 의약품 만들죠.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피부 쪽, 피부 미용 쪽 하죠. 여기 라오스에서 공장 져서 제네리 의약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스타일로. 여기는 지금 이미 합작법인에서 LSM,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죠. 대기업하고. 이마트. 마스터 프랜차이즈 예약하면 한 3% 이마트 주고 LV가 다 갖는 거예요. 그리고 쇼핑몰 짓고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 60개 이상 들어가는데 이미 뭐 라오스 제일 큰 쇼핑몰인가 뭐 극장 지을 거고 무슨 뭐 빵집부터 다 들어가겠죠. 라오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라오스가 한국 영화 1등이에요. 라오스에는 한국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독점하고 있는 유통하고 있잖아요. 택시하고 있고 전기 뚝뚝이 태국처럼 이거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마트까지 대기업하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대기업들이 줄줄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베트남 트럭 2위 하고 있죠. 거기에 캄보디아,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면 LVMC가 거기다 실적 개선까지 들어간다는 뉴스가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LVMC에 여기. 그러니까 많은 분들 정말 신차 판매, 이거는 3년 만에 처음입니다. LVMC가 미얀마 쪽에서도 예전에 초대박 나고 있었는데 여기는 쿠데타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BEP 유지만 하고 있다고 확인을 했고, 라오스 쪽에 이제 유통, 무슨 뭐 전기차 충전소, 현대차, 기아, 택시, 모바일, 플랫폼, 지미션, 메사코 컴퍼니, AI, 바이오까지 다 들어가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LVMC에서. 빵도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파리바게트, 빵집 이런 것들이 또 쇼핑몰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마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계약을 하려면 죄다 LVMC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또 아마 연말쯤 여행 가시면은 라오스에서 택시 잡으려면 카카오 어플 갖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하고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부채가 50% 이하로 내려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현재 이제 오세영 대표가 인도차이나뱅크 현재 11%인데 주식 전환하게 되면 50% 대주주 지분이 들어가는 거고, 영업이익은 원래 흑자인데 순이익이 KR모터스 때문에 적자 났던 거 KR 매각하게 되면 500억 이상 돈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손상차손 적자 날 일도 없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이 잘 진행되면 수백억씩 흑자가 계속 나는 거예요. LVMC가 적자가 났을 때 작년에 조선주도 그렇고 왜 금양 같은 종목들이 올랐을까요? 적자에서 흑자로 될 때 주가 급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LVMC 시작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적자 나도 신고가 더블, 적자 나도 신고가 50%. 또 블럭딜 이제 안 한다 그랬죠. 블럭딜 하고 나서도 50% 바로 오는 거 아닌가요? 내려오고 지금 이제 올라갈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보시면 이런 뉴스 나오거든요. 대형 오프라인 유통 쪽에서는 라오스 쪽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라오스의 이마트, 노브랜드까지 이제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의 쇼핑몰에 라오스의 이제 물류시장이나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K컨텐츠가 뜨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마트가 대형마트하고 최초로 발을 들여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는 게 어디랑 한다? LVMC랑 하는 거예요. 동구베아 제약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지금 라오스 쪽에 이마트 올인이고 여기에 LV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초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라오스 관련된 기사 찾아보시면 아세안 디지털 연결 핵심이라고 장관하고 차관이 전에 LV하고 그 매일경제방송하고 채널A 방송 나왔을 때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정말 제가 이걸 하나하나 안 놓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장관하고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장관하고 국무총리. 여기 국무총리잖아요. 이걸 지금 디지털 쪽을 핵심이라고 해서 라오스의 카카오톡 어플을 코코넛 스타일러하고 LV 합작법인 LSM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AI 디지털 쪽 연결 핵심인데 그걸 어디서 한다? 라오스 국민 세금의 20%를 내고 코라오 그룹 연매출 1조 6천억이라고 매일경제 방송에서 보셨죠. 그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요 기사 보시면 LVMC가 코코넛 살라 합작법인 했다 그랬죠. 코코무브. 근데 여기서 카카오톡을 만드는데 라오스는 자체 카카오톡도 없으니까 이제 이커머스 시장까지 카카오톡 연내 출시하거든요. 그러면 라오스 사람들 죄다 카카오톡 해. 우리나라 카카오 되는 겁니다. LVMC가. 그래서 코코넛 사일로 기사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물류 플랫폼 쪽으로. 그래서 LSM으로 해서 교통을 장악하고 그쵸? 태국까지 진출한다는 기사도 봤었고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지금 잘 되고 이게 합작법인을 하고 나서 잘 된다고 해서 기사 나온 게 이거예요. LVMC 코코무브 가입자 10만 태국까지 진출한다고 나왔고 4륜 차량 그리고 택시 라오스의 택시 부르면 LVMC에서 합니다. 이제 일반 택시도. 그러면 교통장학계 유통장학계 현대차 기아차 독점에 이마트까지 뭐 이거 뭐 태국까지 진출한다고 기사 계속 나오고 실적 개선된다고 나오고 있고 공유 택시 도입한다는데 이 라오스 기사에 그게 LVMC의 제일 쌉니다. 이 전기 뚝뚝이 전기차 충전도 본인들이 세운 데에 가세요. 이제 이마트 쇼핑몰에도 충전소 또 세우겠죠. 50개까지 늘려서 인프라 확충하겠죠. 그리고 국민은행이 해외시장 박차한다고 오늘 기사 나왔는데 이거 어디랑 하나요? LVMC랑 하는 거 아니에요? 라오스 쪽은? 동남아시아는 인도차이나뱅크도 있지만 LV 본사 건물에 KB 코라오 리싱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KB캐피탈은 그리고 대구은행 쪽도 LVMC하고 같이 하면 그럼 대기업이랑 지금 몇 개를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지금 정의선이 달려간 나라 의외의 나라 매년 한국식 공장 짓는데 여기에 뭐 있어요? CKD가 이제 LVMC가 현대차 기아차 조립해서 팔고 있는 데가 미얀마하고 라오스거든요. 미얀마가 너무 잘 팔려서 공장 증설했는데 그때 쿠데타 터져서 실적이 대박이 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상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현대차가 독점을 하고 있는 데가 이미 LV가 독점이 라오스하고 미얀마예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직접 진출을 못합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LV가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도네시아 뜨고 있고 전기차 아이오닉5. 그래서 한국은 좁다 그러고 맘스터치도 진출한다는데 연내에 라오스 진출한대요. 여기. 그러면 라오스 하게 되면 또 누구랑 하겠어요? 쇼핑몰도 하는데. 그래서 LVMC 유튜브 홈페이지에 그런 영상들이 나오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의 보탬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LVMC 유튜브 있잖아요.
여기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라오스 총리, 인도차이나 은행. 그래서 라오스에서 다 여기 있어요. LVMC 유튜브 있어요, 여기. 꼭 보세요. 여기 영상들 많으니까 매일경제 영상도 있고 채널A 영상도 있어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너무 많이 말씀을 그동안 드렸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죠? 더블 치고 내려오고 전고점. 그러면 떨어질 종목이 전고점 또 찍나요? 그럼 여기를 뭐죠? 하나, 둘 매물대인데 여기서 팔아먹은 적이 없죠? 그럼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거의 한 3주째 횡보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많은 분들 거래할 때 보시면은 이제는 제가 자리 잡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밑에 몇만, 3만주, 4만주 밑에 쫙 걸어놓고 위에다 매도 걸고 밑에 던지는 물량만 하루 종일 받아먹는 거예요. KL모터스 매각도 있고 다음 달부터 실적 계속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급등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밑에는 바닥을 잡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2,850원이 돌파가 된다. 이게 2,850원이 돌파가 되면 거래 터지는 거예요. 매일 막아냈던 가격이기 때문에 2,850원을 못 간다 그러면 그냥 이 가격에 계속 보시라고 한 가격, 한 달째 매일 그 가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물량 다 뺏어가네. 왜 행보만 하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호가가 워낙에 빵빵하잖아요. 던짐사 갑니다. 그래서 2,800 아래에도 보셔도 되고 2850 돌파해서 가면 급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월봉상으로 120일선 돌파해서 4,5,000원 한번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매우 좋고 골든크로스 21선짜리고 주봉상으로도 20주선 골든크로스 자리예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고 언제든지 수익 나시면 익시를 하셔요. 하지만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많이 오를 수 있는 10년봉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10년 저점에서 연봉상으로 100%짜리가 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호타이어 최근에 강조드렸잖아요. 이것도 10년봉 저점에서 월봉상에서 주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120월선으로. 삼성중공업도 그걸로 예시 든 종목이고, 이것도 10년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이고, 코리아 FT도 유일하게 올해 10년 만에 턴해서 급등하는 종목. 이 정도는 터져야 되지 않나요? LVMC도? 한 100%짜리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은 2,850원, 3,000원 돌파되면은 거의 그냥 신고가 크게 쏘는 거니까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 없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은 제가 중요 종목들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2차전지 반도체 간략하게 해드렸고 2차전지 집중적으로 봐드렸고,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불사조 영상 많이 도움된다. 정말 하나하나 저도 라오스까지 다녀오면서 확인하는, 혹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확인을 했고, 그걸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불사 정말 수고했다는 댓글 하나 읽으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안 가고 있다고 영상 안 찍은 적 없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이 오늘 사서 내일 팔아먹는 매일같이 단기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잘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파이팅 댓글 부탁드리면서 멤버십 가입은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010-962-5453으로 문자로 부탁드리겠고, 하루 종일 커뮤니티 봐드리고 멤버십 라이브 진행하니까 유튜브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그래야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이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멤버십 가입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